자,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고. 양도 차익에서 뭐 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면 과세 표현이 되죠. 자,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면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기타의 평균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해라.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추계할 겁니다. 추계. 자, 추계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있어요? 매, 감, 기.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 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어디냐면 395페이지고요. 거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 벌이에요. 당신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기타의 필요경비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고 뭘로 해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방식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월달에 연말정산 했고 어느 정도 환급도 받으셨죠? 한번 살펴보세요. 환급 받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은요. 아까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로자들은요. 영수증을 모으고 그 영수증을 기장을 하고 장부정리하지 않죠.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정해지면 총급여의 일정 기준 금액을 그냥 경비 처리를 인정해 줘 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계산공제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내가 신용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쓰고 이외에 기타 현금으로 받는 영수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간이 영수증 이런 거를 모은다 안 모은다? 하나도 안 모으죠. 그런 걸 비용 처리 정비를 안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당신이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이 없어. 실질 취득가액이 없어서 매감 환기가 취득가액이 된다면 기타의 필요 경비도 실제 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어.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인정을 받아. 근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이 필요 경비 개선 공제는 약간의 벌의 성격이 벌 받는 거다라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취득가액 확인되지 않으니까. 아셨죠? 그럼 얼마 해줄 거야? 필요금비 개선 공제는 자, 양도세 과세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타 자산 있고 주식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부동산일 때는 얼마 해줄 거야? 부동산일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다? 3%. 미등기일 때는 0.3%. 아셨죠? 0.3%.
이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7%고요. 그 외에 기타 자산 주식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입니다. 파생 상품은 계산 공제 적용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과세표준 순서 암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질문에 주의하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추계인데 이 추계는 뭐다? 순서. 그 다음에 특히 환산의 방법은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경비 항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필요경비 항목이 중요하고, 네 번째, 지금 하다시피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취득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아닐 때, 아셨죠? 하나의 벌의 성격인 겁니다. 실제 경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숫자에 또 노이로조가 있죠. 공부할 때 보면 그 숫자를 중심으로 외워. 3%, 7%, 1%. 막 동구맹주에서 3%, 3%, 3%. 그죠? 근데 중요한 건 3%가 아니라 3%가 어디에 3%냐는 거예요. 어디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의 기준 시가액. 이거를 여러분들 취득가액이라고 뭉뚱그리면 안 돼요. 취득가액이라고 뭉뚱그리면 안 돼. 뭐라고 한다?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의 기준 시가. 3%, 7%, 1%다. 미등기는 0.3%예요. 그러니까 3%, 3%, 2%, 7%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중요하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7%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1%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제 부교재 사례를 볼게요. 자, 등기된 토지고요. 양도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이 있죠. 실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기준시가라고 했을 때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확인이 안 되죠. 자본적 지출은 3천이에요. 자,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은 2억 5천, 매매 사례가액은 기준가는 1억이었죠. 자, 이때 양도 차익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양도가액은 실가가 확인되죠.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실가가 없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왜요? 매매 사례가액이니까. 감정가액이 더 크더라도 매감 환기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2억이에요. 그럼 기타의 필요금비는 얼마예요? 기타의 필요금비는 3? 아니라니까. 얘가 확인이 안 되면 얘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셨죠? 등기된 토지잖아요. 등기된 건물인가 토지인가? 어찌됐건 등기된 건물 토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몇 프로 해야 돼요? 실제 경비에 관계없이 3% 해야 된다니까요. 등기된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얼마의 3%예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라고. 1억의 3%라고요. 아셨죠? 그럼 얼마예요? 300. 1억의 3%니까 300이겠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2억 9,700이 되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사례 2번 볼래요? 사례 2번도 보시면 5억이고 2억이고 취득가 확인되지 않죠? 이것도 다 확인되지 않죠? 예? 기준가 얼마예요? 1억이죠? 역시 자본적 지출 3천이죠. 그럼 양도가 이거 똑같이 얼마여야 돼요? 5억이어야 되죠. 그럼 취득가 어떻게 돼요? 예? 매, 감, 기든데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셨어요? 환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산가액 구하는 게 우리 부교재에서는 72페이지에 나와 있고 우리 본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아까 페이지 3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교재는 387페이지에 나와 있고 부교재는 72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자, 환산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그럼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기준시가가 2배 뛰었으면 실거래가액도 2배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5대 x는 2대 2라고 같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이게 그 유명한 1차 방정식인 거야.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아셨죠? 그러면 2x는 5, x는 2.5.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산이라 하는 것은 무슨 방법, 어떤 걸 기준으로? 기준 시가 비례대로 환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취득가액 얼마가 된다? 2억 5천이 나오죠? 그럼 기타 필요금비 얼마가 돼요? 기타 필요금비는? 예? 1억 곱하기 매감환기가 적용되면 기타 필요금비는 무조건 필요금비 계산 공제 방식이다. 그럼 얼마가 돼요? 300이죠? 똑같잖아 이거.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가액이든 취득가액이 무슨 가액이든 환산가액이든 실가가 아닌 이상 이거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가 돼요? 2억 4,700이 되겠지.
2억 5천에서 300 빼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는 건 안 되고, 이 계산 문제를 해보면서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해 차원에서 지금 계산 문제를 해보는 것이지,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사례 3번을 보니까 똑같은데, 얘만 3억이야. 맞죠? 다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3번에 보니까 얘는 뭘 물어보냐면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거든요. 맞죠? 자, 우리 페이지 어디냐면 주 교재는 395페이지고요. 부교재는 72페이지 니을번입니다. 제목이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제목 옆에다가 한마디 써주실래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 니을번 또는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계산식에서 기억의 금액이 니은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니은의 금액을 필요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금액 계산 공제 기억의 금액이 니은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니은의 금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기억과 니은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작은 금액으로 한다? 필요 경비를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 경비를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 경비가 커지면 그만큼 뭐가 줄어듭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지.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건 그만큼 조세 부담이 최소화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기억과 니은 또는 1과 2 금액 중 필요 경비를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볼게요. 자, 어차피 취득가액이 없으니까 매감 한기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에서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면 2억 4,700이 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취득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이 없으면 빵으로 놓고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의 합계액으로만 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원래 2억 5,300이지 않습니까? 2억 5,300을 필요경비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없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으로만 해서 이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해라? 큰 금액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2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신고하겠어요? 2억으로 신고하겠어요? 양도차익을 2억으로 보는 게 조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80년대 산 땅이야. 계약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근데 작자가 나타났는데 작자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거 살 게니까 이거를 지목을 변경해서 나한테 팔아줘. 네가 공사 다 해. 내가 그것까지 다 줄게. 아셨죠?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축대도 쌓고 토목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문제는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취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 공사 비용 3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3억을 필요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가액이 없어도 취득가액 인정받지 않더라도 당신의 필요 경비가 더 크다면
그 금액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필요경비 환산 취득가액과 계산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이 합계액보다 작다면 이때는 니은의 금액, 즉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의 금액이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필요경비를.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큰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양도차익은 작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되는 거겠지.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96페이지요. 확인 예제 보세요. 자, 오늘 442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442페이지에 11번이 있거든요. 11번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소득세법상 갑이 2017년 5월 1일 취득하여 등기한 상태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 차익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찍을 때 3번을 찍어요.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틀렸겠지만 여러분들 그 전이라도 반드시 표현하고 할 것은 지금 물어본 건 어디까지 물어본 거예요? 양도, 차, 이까지만 풀면 되는 거죠. 이걸 먼저 표시하라고요. 양도 차익인지, 양도 소득 금액인지, 양도 소득 과표인지. 아셨죠? 자, 다행히도 이건 양도 차익까지네요.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전제 조건이. 자,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가는 1억입니다.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면 기준가 2억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은 3억이죠. 취득가액은요? 모른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냐고요. 네? 뭐 해야 돼요? 매, 감, 환산해야 되겠죠. 환산하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1억 5천이 될 거 예상할 수 있죠. 기준시가가 1억에서 2억 됐잖아요. 2배 뛰었으면 결국 취득가액이 2분의 1이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럼 이때 기타 필요금은 얼마예요? 예? 그렇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얼마예요? 300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1억 4천 700이 돼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양도가액이 3억이고 취득가액은 없다고 하니까 자본적 지출이 얼마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면 양도비용이 1억 4천에다가 양도비용 2천만 원 있죠? 그럼 얼마입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필요경비를 뭘로 해라? 큰 금액으로 하니까 이때는 1억 6천이 필요경비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1억 4천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조세 부담의 최소화다. 아셨죠? 이거는 좀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441페이지 9번 보세요.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에 나와 있죠. 딱 문제를 보는 순간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안 풀어도 될 문제입니까? 안 풀어도 될 문제죠. 답을 보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아셨죠? 아셨죠? 이런 것들은 풀지 마세요. 나중에 좀 이따 풀게요. 어찌됐건 다시 돌아오세요. 좀 이따 다시 문제 풀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그 아까 11번 문제도 그렇고 방금 봤던 9번 문제도 그렇고요. 절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주어주지는 않아요.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 보는데요. 세무사 시험에도 세율표는 주어져요. 양도세 세율표는 주어지는데 계산 공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뭐 해라? 외워서 풀어라. 이러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계산 공제라고 하는 거 방식.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다. 그럼들 매감 환기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2억 5천 된 취득가액이 2억으로 계산되던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똑같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페이지 39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이게.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러분들 양도 차이까지 공부했어요. 여기에서 두세 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여기에서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특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아셨죠? 순서 이렇게 먼저 했어요. 자, 이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먼저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칙은 쌍방 동일 기준이래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렇게 쌍방 동일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이래요. 다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계를 정해놨어요. 그 순서가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는 매, 감, 기. 취득가액 순서는 매, 감, 환, 기래요. 아셨죠? 이때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을 말하는 거다. 환산가액은 지금도 봤지만 무슨 비율대로 환산하면 돼요? 기준 시가의 비율대로 환산하면 되겠죠. 기준시가 2배 뛰었으면 시가도 2배 떴다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환산가액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거야 말 거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상속세 인정 안 됩니다. 증여세 인정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아무리 취득세를 할지라도 가산세나 가산금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소송비용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소송비용을 할지라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즉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금액으로 산입된 것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해도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할 수 없고요. 특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상했어. 그렇더라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기에 할인 차금을 더한 금액으로 해. 대신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 일부가 상각이 됐고 감가상각비로 상각이 된 금액이 있으면 이 상각된 금액은 어디서 빼라?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포함해도 뭐는 안 된다? 수익적 지출은 안 돼.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는 안 된다라는 거. 아셨죠? 대출이자 안 돼요. 대출이자 안 됩니다. 아셨죠? 이사비용 그런 건 안 돼요. 하지만 명도비용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이런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은
법정 증빙 서류나 또는 지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취득세는 납부용수 중에 없어도 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추계로 계산할 때야. 추계로 계산할 때 매감기,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데 특히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 경우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돼야 되겠죠.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토지 건물일 때는 얼마? 어디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일 때는 0.3%. 아셨죠?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그 외의 것은 1%. 파생 상품은 필요금비 계산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공부하면 돼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올해 100%입니다. 100%.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바뀌었어.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올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나오면 뭘 할까? 옛날에 예전에 내가 이 문제 안 나오면 내가 이 학원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거 진짜 안 나갔잖아요. 자, 어찌됐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이거 올해 정말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전세 주고 강남에 월세 주고 나와서 사는 분들이 이제는 다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고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입주권이란 말 대신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안 돼요. 분양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주권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들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어떻게 틀리죠? 한번 얘기 안 했나? 예?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럼 입주권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야, 지위. 그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자체로 입주권 자체가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무형의 권리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주권이고, 이 입주권은 원시조합원의 입주권에 하나는 겁니다. 원시조합원 입주권이란 뭐겠어요? 처음부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승계한 사람이 승계 입주권이 아니라 원시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유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에요. 보유기간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3년은 근데 상속받은 자산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언제부터 따져야 된다? 상속 개시일부터 따져야 되겠죠. 아까 취득가액도 상속 개시 당시 가액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하겠어요?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3년이라는 하는 기간을 계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주권은 언제까지 보유기간을 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기존 토지 건물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말한다. 보유기간이 3년인 건 알겠는데 그 3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할 거야? 상속재산이 언제부터 계산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특히 입주권일 때 언제부터 계산한다?
기존 주택의 기존 건물 등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뭐가 된다? 배제. 공제 배제되는 거 첫 번째 뭐 안 돼요? 믿은 게 안 돼요. 두 번째, 승계 입주권 안 되죠? 세 번째, 뭐 안 돼요? 어디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 거 안 되죠? 국외자산 거 안 돼요. 자, 이렇게까지 키우면 되겠다. 자, 이 정도까지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거. 공제 배제. 공제. 쏘리. 얼마 해줄 거야? 그래서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에요. 양도 차익의 뭐다? 공제율. 또 여러분들 또 신나게 공제율 외워. 답은 문제는 양도 차익에서 나오지. 이거 양도가액의 공제율, 취득가액의 공제율 그러고 나올 거라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공제율이 아니라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양도가액의 공제율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자, 그러면 공제율은 얼마냐? 자, 일반 부동산일 때는, 일반적일 때는 최소 6%에서 최대 몇 프로예요? 최대 30% 한도예요. 자, 몇 년 이상? 3년 이상 최대 몇 년? 15년이죠. 자, 몇 단 외우면 돼요? 구구단 중. 예? 구구단 중 2단 외우면 되죠. 3년 6개월이야. 그럼 연 밑에 월수는 절사하면 돼요. 3년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된다? 6%. 7년 8개월이야. 그럼 8개월 제껴두고 7년 곱하기 2% 하면 14%. 아셨죠? 6%인지 14%인지 30%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양도 차익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누구일 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1세대 1주택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거든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그럼 장특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대.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고가주택이겠지. 아셨죠?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데 단 몇 년 거주? 2년 거주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월세 등을 준 집주인들이 이제 강남으로 다 들어가는 이유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주인들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2년 거주 전제 조건을 해요. 자, 그럴 때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고 거주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는 몇 프로에서 24%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아니요, 쏘리. 최대 몇 프로에서 12%에서 얼마까지예요? 최대 40%까지죠. 12%에서 최대 40%까지. 자, 최소 몇 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장특을 받으려면 최소 3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 몇 년 이상? 10년. 구구단 중 몇 단? 4단 외우면 되겠죠. 3, 4, 12. 예? 4, 4,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거주해야 돼. 거주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 몇 프로? 8% 몇 년? 2년 거주죠. 예? 그 다음에 최대 몇 프로? 40%죠. 최대 몇 년 거주? 역시 이것도 몇 단? 4단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 해주면 돼요? 최대 80%까지 해주면 돼요. 아셨어요? 자, 제가 부교재에 제가 참고해놨어요. 참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해서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년. 자, 분들 보세요. 보유기간이 있고 뭐가 있어요? 거주기간이 있죠. 자, 보유기간이 2년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장특해요, 안 해요? 장특한다, 안 한다? 왜요? 장특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거주기간 없어요. 2년 거주를 못했어. 그러면 5년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최소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을 거주해야지 4단을 적용할 수 있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몇 프로다? 10%. 자, 역시 5년 거주했고 1년만 거주했대요.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어찌됐건 5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를 못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그냥 10%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5년을 보유했는데 그 중에서 2년 거주했대요. 이제 2년 거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년 곱하기 이제는 4% 플러스 2년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20%에 8%니까 28%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는 10년을 보유했는데 5년을 거주했어. 10년 동안 5년 거주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년 곱하기 4% 플러스 5년 곱하기 4% 하면 40% 20% 하면 60%가 되겠죠. 예? 자, 12년 보유했는데 그 중에서 5년만 거주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곱하기 4% 플러스 5년 곱하기 4% 하면 60% 똑같죠? 최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그럼 두 번째 보니까 12년 보유에 12년 똑같이 거주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10년 곱하기 4% 플러스 10년 곱하기 4% 최대 얼마예요? 최대 80%까지만 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올해 계산 문제는 무조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지금까지 문제는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문제였다면 올해 문제는 양도소득 금액까지, 그러니까 뭐까지 하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확인 예제.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맞죠? 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된다. X죠? 그렇지. 장특은 최소 3년은 보유해야 되잖아요. 아셨죠? 이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하기 계산한다. 맞죠? 어디에? 양도 차익에. 이게 양도 가액에 그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양도 차익이다. 5번 보유기간이 12년이 된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다. 맞죠? 9구단 중 몇 단? 2단. 2단. 일반 재산일 때, 일반 부동산일 때 2단.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경우 2년 거주했을 때 한해서 몇 단? 보유기간별 공제 4단. 거주기간별 공제 4단. 최대 몇 프로? 각각 40%씩 80% 한도로 한다. 이해하셨죠? 장특. 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뭐 구해야 됩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 해야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요, 어디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하면 되겠죠? 기본공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더 쉬워, 더 쉬워.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에 제한이 있다 없다? 다 해줘. 다 해주고 보유기간도 제한 없어요. 어제 샀다 오늘 팔아도 해줘. 다만 적어도 미등기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자, 물어볼게요. 미등기 자산을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 과세 표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 양도가액에서 미등기라고 볼게요.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죠. 미등기는 장특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의 과표는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아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이라도 필요경비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죠. 미등기 자산에도 필요경비는 공제해 주잖아요. 응? 그리고 아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시 몇 프로였어요? 원래는 부동산일 때 3%지만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0.3%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이라도 필요경비까지 배제되지는 않는 거였다. 이렇게. 그럼 얼마 해줄 거야? 얼마 해줄 거야? 이때는 개인별, 소득별 연 250만 원. 개인별, 소득별 연 얼마가 된다? 200. 개인별, 소득별 소득별이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소득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소득별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득별이란 여러분들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 상품 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을 텐데, 예? 그 중에서 양도소득은요, 그 중에서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세가 따로 있는 거야. 양도세는 하나의 양도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개의 양도세가 따로 있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세요? 취득시기 의제가 있었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 의제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1일이었지. 아셨죠?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예정신고 납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일 때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 제도가 없어요. 아셨죠? 주식은 거래가 빈번해가지고 반기별로 따지는 반기별로. 정말 이해하셨죠? 여기서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소득세가 양도세가 서로 다른 양도세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세가 따로 있는 거다. 그런데다가 뭐까지? 기본 공제까지. 그래서 기본 공제는 국내든 국외든 해주는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얼마? 250, 250. 근데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국내외 통합해서 250입니다. 국내 통합해서 250. 아셨죠? 이렇게. 이걸 무슨 별이라고 한다? 소득별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자, 이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하고. 여러분들 440페이지 8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에 이건 다시 한번 복습할 테니까 보세요. 자, 8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고서 작성비용 포함되죠? 재건축 부담금, 이용 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 4번에 보시면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 인정된 건 안 되죠? 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논쟁이 있었던 건 양도자산 이용 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건들 이거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이거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자, 9번은 넘어가고요. 10번에 한번 볼게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아요? 좀 이따 할게요. 자, 법 제104조 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부터 공제를 중요하지 아니한다. 자, 2월 과세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의 토지를 A 법인에게 5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5번에 보시면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매, 감, 기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한다. OX. X죠? 틀렸죠? 왜요? 매, 감, 환, 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좀 치사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죠? 네. 12번 풀어볼게요. 12번. 2012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1년 6월 달에 양도했대요. 자,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환, 감, 기 땡이다. 왜요? 매, 감, 환, 기가 돼야 되겠지. 1번 바로 틀렸죠? 네. 매감 환기 계속 물어봤어요. 자, 두 번째.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산정합니다. 맞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액에 포함됩니다. 맞죠? 뭘 고민해요. 1번이 답이 나왔는데.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금액에 포함된다. 맞죠? 예. 양도가액 기준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에 따른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아쉬우니까 자, 자, 보세요. 얘네들 장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좋았어. 자, 그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좋았어. 다시 한번. 장특은 쉬워요.
토지 건물이에요. 입주권이죠. 분양권 주식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보유 등기된 것에 하나죠. 미등기 안 돼요. 그 중에서 3년 이상인 것만 돼요. 예서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별로 한다? 자산 별이야.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함께 양도했더라도 토지는 되지만 건물은 안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 개의 수개의 자산을 양도해도 장특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무슨 별로 판단한다? 자산별로 판단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본 공제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된다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이때는 소득별로 250인 거예요. 얘는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야. 여기에서 총 얼마? 여기서 총 얼마? 250. 이해하셨죠? 그럼 어디서 먼저 공제할 거야?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여기서 먼저 양도했는데 여기서 250 다 받았다면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아셨죠? 그렇더라도 주식에서는 또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별이라고 한다? 소득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는 거야. 아셨죠? 장특은 소득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자산별. 장특은 수개 자산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그 중에서 되고 안 되고는 자산별로 판단해. 하지만 기본공제는 무슨 별이다? 소득별.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복습하라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적어도 오늘 한 것만큼은 2번, 3번 좀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세법 고득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만큼은 조금 이번 주에 한 2-3번 정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진도는 뭐 충분하게 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